당신 미쳤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 당당하면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차분하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검사? 친자 확인 검사? 우리 아들이 네 친자식이 맞는지 확인하자고? 그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지? 내가 바람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의심하는 건 아니고 그냥 확실히 해두려는 거야. 아니, 확실히 한다는 게 뭐야? 나를 안 믿는다는 거잖아.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 그냥 검사 한번 하면 되는 건데.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검사하면 이혼할 거야. 진심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결혼 3년 차, 두 돌 된 아들을 둔 30대 초반 엄마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일주일 전 제 남편과 제가 나눈 대화예요.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화가 나서 억울해서, 치욕스러워서요. 연애 기간까지 치면 거의 7에서 8년을 함께한 남편이 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우리 아들을 의심한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제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남편이랑 함께 집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옷장 정리를 하다가 제 대학교 때 앨범이 나왔어요. 오, 이거 오랜만이다. 우리 같이 볼까? 남편이 먼저 제안했어요. 저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앨범을 펼쳤죠. 야, 너 이때 진짜 애기네. 이렇게 머리 짧았을 때도 있었어? 그때 충동적으로 잘랐다가 엄청 후회했어. 기억 안 나? 우리는 그렇게 웃으면서 사진들을 넘겼어요. MT 사진, 축제 사진, 동아리 단체 사진.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이 사람 누구야? 남편이 가리킨 건 제 대학 동기였어요. 같은 과 친구였는데 그냥 평범한 동기 사이였죠. 응? 아, 걔는 같은 과 동기였어. 이름이 민준이었나? 기억 잘 안 나네. 이 친구랑 가깝게 지냈어? 아니, 그냥 같은 과여서 수업 같이 듣고 그랬지. 왜? 남편이 한참 그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우리 아들이 이 사람 닮은 것 같은데? 뭐?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우리 준우 있잖아. 이 사람이랑 되게 닮았어. 눈매랑 입모양이. 무슨 소리야? 준우는 당신 닮았잖아. 아니야. 나는 솔직히 준우가 나 닮았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근데 이 사진 보니까 진짜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가 말하고 싶은 건데? 제가 조금 날카롭게 물었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뜬금없이 그 말을 했어요. 있잖아. 우리 한번 친자 확인 검사 해볼까? 뭐라고? 아들 친자 확인 검사 한번 해보자.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지금 내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고 저를 믿어주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농담하는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 농담 아니야.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진지하게? 친자 확인 검사를 진지하게 하자고? 응. 그냥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법적으로 문제? 무슨 법적 문제? 우리 아들이 네 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나한테 바람 피웠냐고 묻는 거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오버해? 그냥 검사 한번 하면 되는 건데 당당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당하면? 당당하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모르는 거야? 우리가 몇 년을 함께 했는데? 그래서 검사하면 되잖아. 확실히 해두면 나도 마음 편하고. 마음 편하고? 너 지금까지 마음 불편했다는 거야? 우리 아들 보면서? 남편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사실은 몇 가지 애매한 상황이 있었어. 애매한 상황? 뭔데? 기억 안 나? 네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우리 피임하고 있었잖아. 그게 뭐? 산부인과에서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줬잖아. 피임 실패율이 있다고. 나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계속 마음 한구석에 걸렸던 거야. 그리고 솔직히 준우가 나를 하나도 안 닮았어. 다들 너 닮았다고만 하고. 아이가 엄마 닮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집의 가장으로서 확실히 알고 싶은 거야. 불안한 마음 없이 살아가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봤구나. 너 미친 거 아니야? 뭐? 검사하면 이혼할 거야. 진심이야.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당신이 나를 철저히 불신한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이미 당신 마음속에서 나는 배신자잖아.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이가 들을까봐 크게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요.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엄청 울었어요.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결백해요. 하늘을 우러러 단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어요. 연애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항상 제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심지어 결혼 후에는 남사친이랑 단둘이 밥 한 끼 먹은 적도 없어요. 회사에서 남자 동료들이랑 술 마실 때도 항상 단체로만 다녔고요. 저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나를 의심한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남편 말대로 검사에서 친자로 나오면 해결될 문제인가요? 친자식 맞았네. 미안. 하고 하하호호 넘어가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전 이미 그렇게 생각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더러워요. 손에 잡히는 모든 걸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요. 그동안 이 남자가 날 어떻게 봤길래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연애 기간까지 치면 거의 7에서 8년을 함께 했어요.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3년 차, 두 돌 된 아들과 함께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동안 나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혹시 내 아이가 아닐까 불안했던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남편이 나를 철저히 불신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히고 정말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워요.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니.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제 인격 자체를 모욕당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우리는 그 이후로 제대로 대화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아이 돌보고 서먹한 냉전 상태가 계속됐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컴퓨터를 켜놓고 나간 걸 발견했어요. 화면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창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아내가 친자 확인 검사 거부합니다. 의심할 만하지 않나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클릭해서 글을 읽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입장에서만 그럴듯하게 써놨어요. 아내와 결혼 3년 차이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저를 전혀 닮지 않았고 임신 당시에도 피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 친자 확인 검사를 제안했는데 아내가 극렬히 반대하며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확인만 하고 싶은데 아내의 반응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투표까지 만들어 놨어요. 남편이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투표 결과는 남편 편이 압도적이었어요. 댓글들도 가관이었죠. 당당하면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님?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발악하는 거 아닐까? 남자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요즘 세상에 누가 누굴 믿어? 검사 한번 하는 게 뭐가 문제임? 제가 마치 나쁜 짓을 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열이 확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누구 뺨이라도 때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났어요. 남편이 우리 사이의 문제를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람들한테 투표를 받고 있다니. 그것도 자기 입장만 일방적으로 써서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니. 이게 부부가 할 짓인가요? 아마 투표 결과를 근거로 저한테 계속 당당하게 검사하자고 종용할 생각인 것 같았어요. 봐. 사람들도 다 내 편이야. 내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요. 정말 너무 분노가 치미는 거 있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따졌어요. 당신 인터넷에 글 올렸지? 봤어?
나도 답답해서 그랬어.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객관적인 의견? 당신 입장만 일방적으로 써놓고? 내가 거짓말 쓴 거 없잖아. 사실만 썼어. 사실? 사실이라고?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는 왜 안 썼어? 그건 내 입장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어요. 봐. 내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 이건 합리적인 요구야. 합리적? 합리적이라고? 그래. 나한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 아이가 나를 안 닮았고, 임신 타이밍도 이상했고,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는 게 좋잖아. 근데 너는 타당한 이유 없이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까 할 말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말빨이 딸려서 그런지 싸우다 보면 자꾸 말이 말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신뢰는 검증을 통해 더 확고해지는 거야. 검사에서 친자로 나오면 나도 너를 100% 믿을 수 있고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 왜 그렇게까지 검사를 거부하는 거야? 정말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정말 이해를 못하는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검사 결과가 아니야. 당신이 나를 의심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이미 당신은 나를 안 믿고 있었던 거잖아. 의심한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이게 뭐가 문제야? 똑같은 말이야.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의심이라고. 아니야. 이건 현명한 선택이야. 요즘 세상에 누가 누굴 100% 믿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한 번도 진심으로 믿은 적이 없었구나. 7, 8년을 함께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요즘 세상에 누가 누굴 100% 믿어? 라는 말로 퉁치는구나. 지금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에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만약 남편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저를 믿어준다면 그냥 아이 보며 살겠어요.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진짜로 끝까지 친자 검사를 고집한다면 전 진심으로 이혼할 생각입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이 사람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검사를 한다는 건 결국 저를 끝까지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령 검사에서 친자로 나온다고 해도 전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해요. 아, 남편은 한때 나를 의심했었지. 우리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게 끝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다들 이렇게 말해요. 그냥 검사해주고 넘어가. 남자들 원래 그래. 요즘 세상에 친자 확인 검사하는 거 이상한 일 아니야. 네가 결백하면 검사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전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건 제 자존심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이고요. 저는 지금도 당당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의심받으면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왜 제가 제 결백을 증명해야 하나요? 믿음은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 사이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요? 정말 그냥 검사해주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마음이 맞는 걸까요? 순순히 검사를 해주고 이혼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이 사과할 때까지 버텨야 할까요? 지금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겠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터넷 사람들도 남편 편을 들어주고, 주변 사람들도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데, 저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절대 검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정말 힘들어요. 당신 미쳤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진정해. 일단 얘기 좀. 얘기? 무슨 얘기를 해? 2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그것도 나 몰래? 남편 앞에 통장 내역서를 내던졌어요. 그리고 이건 뭐야? 정기적금 해야? 1,000만 원? 그건 아버지 당뇨 치료 때문에. 당뇨 치료? 그럼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우리 공동 적금인데. 부모님이 아프신데 그럼 어떡해?
내가 치료하지 말라고 했어? 나한테 말 한마디라도 했었어야 했다는 거잖아.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배신감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중견기업에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4살 딸이 있고요. 남편과 저는 열심히 맞벌이하며 작은 투룸 아파트도 분양받고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사실 이 일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제가 2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급여가 들어오는 날짜가 좀 불규칙해요. 그래서 통장 정리를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날도 집에서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 통장, 남편 통장, 그리고 우리 공동 통장. 이게 뭐지? 남편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혹시 적금을 따로 든 건가 싶었어요. 근데 적금이면 같은 은행으로 이체되는데 이건 다른 계좌로 송금이었어요. 더 살펴봤더니 2년 전부터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매달 빠짐없이. 2년이면 100만 원씩 2,400만 원?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공동적금 계좌를 확인했어요. 우리가 같이 넣기로 한 정기적금 중도 해약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1,000만 원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물어봤어요. 여보, 이거 뭐야? 통장 내역서를 내밀었죠. 남편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게 2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어디 보낸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우리 집에 보냈어. 뭐? 부모님한테 매달 100만 원씩 보냈어. 동생들 기반 잡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동생들 기반? 동생들이 지금 몇 살인데 당신이 돈을 보내줘? 도련님 23살 아니야? 성인이잖아. 왜 우리가 그 돈을 대야 해? 늦둥이니까 아직 돈을 모아야 하잖아.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당뇨 치료 때문에 작년에 적금 해약해서 1,000만 원 들였어. 우리 공동 적금을 응,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미안해. 급한 일이어서.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병원 치료 받으시는데 정기적으로 돈 들이고 있어.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신데? 아직 당뇨는 아니신데 아버님 보시니까 본인 건강도 걱정되신데? 그래서 꾸준히 병원 다니시면서 예방하고 싶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당뇨도 아닌데 예방치료비를 우리가 대는 거야? 여보, 부모님인데 그럼 어떻게 해? 부모님? 그럼 내 부모님은? 우리 아빠 은퇴하고 경비 일하시는 거 알지? 엄마는 반찬 만들어 파시고? 알아. 근데 당신은 우리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 용돈 한번 드리자고 먼저 말한 적 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 피해줄까봐 저녁 식사 대접도 안 받으려고 하시는데 내가 아끼고 아껴서 용돈 드리면 당신은 삐지고 서운해했잖아. 그런 사람이 시댁에는 몇 천만 원을 퍼부었어?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주야 2교대 근무를 소화하면서요. 2교대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생체 리듬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2교대를 하냐고요? 솔직히 돈 때문이에요. 2교대 수당이 붙으니까 다른 직장보다 월급이 더 나오거든요. 우리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아이 교육비도 모아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벌었어요. 작은 투룸 아파트지만 제 명의로 분양받았을 때 정말 뿌듯했거든요. 우리 가족의 집이다. 내가 해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번 그 돈이 시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몸갈아가며 번 돈이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정확히 계산을 해봤어요. 매달 100만 원씩 2년 2,400만 원. 정기적금 해약 1,000만 원. 시어머니 병원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몇백은 더 들어갔겠죠. 합치면 최소 3,500만 원 이상. 3,500만 원이요. 제가 2교대 하면서 밤새 일하면서 몸이 아파도 참으면서 번 돈이 시댁으로 그렇게 흘러들어갔어요. 우리 노후 준비 자금, 아이 교육비, 비상금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더 화가 났던 건 시댁 형편이 원래 좋지 않았던 건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명절 때 용돈도 챙겨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리고 그 정도는 며느리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제 동의도 없이 저 모르게 며칠 동안 남편과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외면하고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있어? 미안해. 근데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해? 부모님이 힘드시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나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당연히 반대하지. 우리 공동재산인데? 그래서 그냥 혼자 결정한 거야.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혼자 결정?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아이까지 낳은 사람이 혼자 결정을 해? 그럼 나는 뭐야? 그냥 돈 버는 기계야?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태세를 바꾸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가족이잖아. 가족? 결혼하면 시부모님도 당신 부모님이 되는 거야. 당연히 모셔야지. 모시는 거랑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 차원이 다르다고? 부모님 아프신데 치료비 되는 게? 그게 아니라 나한테 말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으면 어차피 반대했을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너무 째째한 거 아니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부모님 치료비 되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나 같으면 내 옷이라도 팔아서 보탰을 텐데.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평소에 너무 돈에 깐깐하니까 내가 말을 못한 거야. 내가 돈에 깐깐하다고? 남편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 생각해봐. 부모님이 아프신데 돈이 아까워? 아깝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결국 돈 문제잖아. 그게 아니라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상의? 부모님 치료비에 무슨 상의를 해? 그냥 하는 거지. 남편은 저를 효도를 모르는 며느리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마찬가지야.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동생들은 성인이잖아. 그래도 아직 어려. 기반 잡을 때까지 도와줘야지. 그럼 우리 애는? 우리 노후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어떻게 알아서 해? 당신이 몇 천만 원을 빼돌렸는데? 빼돌렸다는 표현은 너무하잖아. 남편이 마치 제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건데? 우리 부모님은 경비 일하시고 반찬 파시는데 당신은 용돈 한 번 드리자는 말도 안 했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년퇴직 후에 아파트 경비 일을 하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시죠. 엄마는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파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치 담그고 나물 무치고 찌개 끓이고 그렇게 번 돈으로 간신히 생활하시는데 자식들한테는 절대 손 안 벌리세요. 우리는 괜찮아. 너희나 잘 살아라. 명절 때 제가 용돈 드리려고 하면 아이고, 괜찮다. 너희가 쓰렴. 저녁 식사 대접하려고 하면 우리 집에서 먹을 거 많아. 너희끼리 먹어라. 그렇게 사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몰래 용돈을 챙겨드리면 남편은 삐지고 서운해했어요.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왜 자꾸 드려? 친정에만 잘하려고 하네. 우리 부모님한테는 뭐 한 게 있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시댁에는 몇 천만 원을 퍼부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신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를 믿고 중요한 일은 함께 상의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것. 그게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은 2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보내면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공동 적금을 해약하면서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를 대면서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혹시 말하면 반대할까봐. 그게 이유래요. 그럼 저는 이 집에서 뭐예요? 그냥 동의 없이 결정해도 되는 사람?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람? 남편은 저를 동등한 배우자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돈 버는 사람, 시댁 살림을 도와주는 사람. 그 정도로만 본 거죠. 제가 정말 원했던 건 사과 한마디였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어. 앞으로는 당신한테 먼저 말할게. 당신 부모님한테도 더 신경 쓸게. 그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시댁 형편이 어렵다는 거 아니까, 어느 정도는 도와야 한다는 것도 아니까.
근데 남편은 며칠이 지나도 사과 한마디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효도 모르는 며느리로 몰아가고 제가 깐깐하고 째째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그 쪼잔하고 깐깐한 모습이 딸한테 옮을까봐 걱정돼. 아픈 시부모님한테 보태는 돈이 그렇게 아깝다면 나 같으면 당신 옷자락이라도 팔아서 보탰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이고 신뢰고 다 사라졌어요. 제일 고민되는 건 딸이에요. 4살. 아직 어려요.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아빠, 퇴근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안기는 아이. 주말이면 아빠랑 놀이터 가는 게 제일 좋은 아이. 남편도 딸을 정말 예뻐해요. 아빠로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혼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아빠를 못 보게 되는 건 아닐까? 아이한테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제가 2교대 근무를 하는데 혼자서 4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을까? 밤 근무할 때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회사 일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근데 계속 생각해 봤어요.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신뢰가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나를 불효하는 며느리로 몰아가는 남편과 계속 살 수 있을까? 답은 아니었어요. 이미 정이 다 떨어졌어요. 남편을 보면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 배신감만 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을까? 엄마가 무시당하고, 의견이 무시되고, 돈만 버는 기계처럼 취급받는 모습. 그런 걸 보고 자라는 게 딸한테 좋은 교육일까? 아니면 엄마가 혼자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을까? 물론 힘들겠죠. 혼자 아이 키우면서 2교대 근무하는 건 상상만 해도 벅차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딸한테 2배로 더 잘해주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이혼이 맞다는 걸 알아요. 신뢰가 깨졌고, 배려가 없고, 사과도 없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두려워요. 딸이 감당해야 할 변화.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할 육아와 일. 그 모든 게 두렵죠. 며칠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밤새 잠도 못 자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차게 식더라고요. 처음엔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냥 냉정해졌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오늘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자문을 구하려고요.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상담 날짜를 잡았어요. 남편한테 정식으로 이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법적으로 제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딸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고. 근데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돈을 보냈다는 사실보다도 부부간의 신뢰, 배려였거든요. 그게 무너진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결정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딸을 위해서라도 참고 사는 게 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보, 계란 2개 넣었으면 1개씩 먹어야지. 왜 2개를 다 먹어?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미안. 남편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미안하다는 말이 진짜 미안해서 하는 말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라면 계란 개수 가지고 싸우고 있네? 현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달 반 된 신혼 아내입니다. 8월 말에 결혼했으니까 아직 3개월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진심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말하기 좀 그런데요. 남편이 너무 많이 먹어요. 정 떨어지다 못해 입맛 다 떨어지고 꼴 보기 싫어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을 끓이고 먹으려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죠. 나도 한 입만. 남편이 다가오더니 한 입이 아니라 반 이상을 먹었어요.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다음 날도 라면을 끓였어요. 이번에는 라면에 계란을 넣었죠. 오, 계란도 넣었네. 그러더니 제가 넣은 계란을 남편이 먹었어요. 여보, 그거 내 계란인데. 그래? 미안. 나도 계란 좋아하거든. 아, 그럴 수 있지.
다음엔 계란 2개 넣으면 되겠네. 다음날 계란 2개를 넣어서 라면을 끓였어요. 이제 1개씩 먹겠지? 근데 남편이 국자로 계란 2개를 다 가져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 배려가 없구나. 마트에서 1+1 음료를 샀어요. 우리 둘이니까 1병씩 먹으면 되겠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루 만에 다 없어졌어요. 여보, 음료 다 마셨어? 응? 아, 그거 맛있더라. 2병 다? 응.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같이 식사할 때는 더 했어요. 제가 반찬으로 계란말이를 해놨는데요. 남편이 젓가락으로 한 번에 2~3개씩 집어서 한 입에 털어넣고 우적우적 씹는 거예요. 여보, 좀 천천히 먹어. 나도 먹어야 하는데. 응? 아, 미안. 배고파서. 그러면서도 계속 허겁지겁 먹어요. 진짜 순식간에 다 먹어버려서 제가 먹을 게 없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신나서 말했어요. 여보, 나 인터넷에서 봤는데 햄버거 2개 겹쳐 먹는 거 진짜 맛있대. 응? 우리 오늘 햄버거 먹을래? 나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햄버거를 시켰어요. 3개요. 남편이 햄버거 2개의 빵을 하나 빼고 겹쳤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게 먹기 시작했어요. 감자튀김은 한 주먹씩 쥐어서 입에 넣고 콜라는 원샷 때리고 그러더니 제 콜라까지 마셨어요. 여보, 그거 내 콜라인데. 미안. 목말랐어. 햄버거 아직도 다 안 먹었어? 하면서 제 햄버거를 쳐다보길래 그냥 남편 줘버렸어요. 저는 햄버거 1개랑 감자튀김 몇 개로 끼니를 때웠어요. 남편은 햄버거 2.5개랑 감자튀김 대부분 콜라 2잔을 먹었죠. 얼마 전에 카페에 갔어요. 분위기 좋은 카페였고 조각 케이크가 예뻐 보여서 하나랑 빵 몇 개를 주문했어요. 우리 케이크 나눠 먹자. 좋아. 케이크와 빵이 나왔고 저는 빵을 자르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때 진동벨이 울렸어요. 아, 음료 나왔나 봐. 내가 가져올게. 음료 받으러 카운터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남편이 케이크와 빵을 거의 다 먹어버렸어요. 여보, 어? 아, 맛있더라. 내가 지금 자르려던 거였는데. 응? 아, 미안.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한 입만 먹으려고 했는데. 쟁반에는 빵 부스러기와 조각 케이크 포장지만 남아있었죠. 정말 현타가 오면서 눈물 날 뻔했어요. 나는 이 사람이랑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둘이 사는 한 달 식비가 150만 원이 넘어요.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집에서 제대로 먹는 건 거의 저녁밖에 없는데 처음엔 제가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아니, 둘이서 어떻게 150만 원이 넘게 나와? 자세히 따져보니까 110만 원 넘게는 남편 혼자 먹는 거였어요. 뭘 시켜도 대짜에 사이드 2~3개는 추가해야 하고 국 한 냄비 끓이면 한 끼에 다 먹어버리고 냉동만두는요. 봉지 위쪽만 살짝 찢어서 한 봉지 통째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어요. 여보, 그거 나도 먹을 건데. 아, 미안. 배고팠어. 진짜 돼지 같아요. 아니, 돼지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여보, 좀 적당히 먹어. 식비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 미안. 근데 배고픈데 어떡해. 그럼 내 음식에는 손 좀 대지 마. 알았어. 근데 안 지켜져요.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레오나 뽀또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봉지에 여러 개 들어있는 거요. 저는 작은 거 한 봉지 뜯어서 조금씩 꺼내서 먹는데 남편은 봉지를 뜯어서 한 입에 와르르르 다 털어서 먹어요. 입안에 가득 넣고 우적우적 씹는 모습이 남편이고 뭐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무 인간답지 않아 보여요. 여보,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왜? 맛있는데. 보기 안 좋아. 뭐가 어때서? 편하게 먹는 건데. 시각적으로 너무 더러워요. 처음에는 남편이니까 참아야지 했는데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배려가 없는 것도 싫고 보기에도 너무 역겹고. 결정타는 며칠 전이었어요. 직장 동료가 저한테 정말 고마운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하려고 백화점 가서 쿠키 세트를 샀어요. 예쁘게 포장된 거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거 내일 직장 동료 줄 선물이니까 절대 먹지 마. 알았어. 그리고 당신 거는 따로 샀어. 이거 먹어. 남편 것도 똑같은 쿠키 세트를 따로 사놨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하면서 선물 챙기려고 봤는데 없었어요. 여보,
쿠키 어디 갔어? 아, 그거. 설마, 먹었어? 응, 미안. 내 거 먹다 보니까 맛있어서 그것도 먹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정말 화가 났어요. 이혼하자. 뭐?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여보, 쿠키 하나 가지고 그러는 거야? 하나? 하나가 아니잖아.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매일 내 음식 빼앗아 먹고 사놓은 거 다 먹어치우고 선물까지 먹고 그래도 이혼까지는. 당신은 배려가 없어. 전혀.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조심한다고 해놓고 매번 똑같잖아. 나 진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혼하자. 여보, 이런 걸로 이혼은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무해? 내가 너무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배려 없이 행동한 건 인정해. 근데 이혼까지는? 나는 진심이야. 사귈 때는 이렇게 안 먹었잖아. 그게... 식비가 이게 말이 돼?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간다고. 미안해. 사놓은 거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으면 어떡해? 그때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사실 나 사귈 때 진짜 배고팠어. 뭐? 당신이랑 밥 먹고 나서 집 가는 길에 또 밥 먹었어. 당신한테 많이 먹는 모습 보여주면 싫어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잘 보이려고 참았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편한 모습도 보여주는 거지. 편한 모습? 응, 내가 원래 이렇게 먹는 사람인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남편이 정말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여보도 나 만날 때 잘 보이려고 매일 화장했잖아. 뭐?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대부분 쌩얼로 있잖아.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런 당신 모습도 사랑하고 당신이 편한 게 좋은데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왜 내가 편하게 있는 모습을 사랑해주지 않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화장 안 하는 거랑 음식 처먹는 게 같아? 비슷하잖아. 둘 다 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전혀 달라. 뭐가 다른데? 화장은 나만의 문제야. 근데 당신이 많이 먹는 건 나한테도 영향을 주잖아. 내 음식 빼앗아 먹고 식비 폭탄 나오고 선물까지 먹어치우는데? 말이 안 통했어요. 정말 말이 안 통했어요. 여보, 제발 좀 바꿔줘. 못 바꿔. 뭐? 나 원래 이렇게 먹는 사람이야. 못 바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노력이라도 해봐. 노력? 먹는 걸 어떻게 노력해? 배려를 하라고. 내 음식은 손대지 말고 적당히 먹으라고. 그건 힘들어. 왜 힘들어? 배고픈데 어떡해. 배고프면 당신 것만 먹어. 왜 내 것까지 먹냐고. 맛있어 보이는 걸 어떻게 하라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럼 이혼하자. 진짜 이런 걸로 이혼하게? 이런 걸로? 나는 매일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래도 나 진짜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나는 절대 이혼 못하니까 정 그러면 소송 걸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소송? 그래, 이혼 소송. 그럼 변호사 찾아가야 할 거 아니야. 거기 가서 뭐라고 할 건데? 남편이 너무 많이 먹어요. 제 음식을 탐내요? 남편이 많이 먹어서 이혼하겠다는 게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물어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현타가 왔어요. 맞아. 변호사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지? 남편이 라면 계란 2개를 다 먹었습니다. 1+1 음료를 혼자 다 마셨습니다. 선물용 쿠키를 먹어버렸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사소한 일인가요? 아니면 정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일인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사랑이 이런 이유로 식을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처음 사귈 때는 남편이 정말 좋았거든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한테 잘해주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랑이 식다 못해 쳐다보기도 싫어요. 집에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저는 꼴 보기 싫어서 방 밖으로도 안 나가요. 남편도 자기 방에 박혀 있고요. 신혼 2개월 반 만에 이렇게 됐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사기 결혼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귈 때는 숨기고 결혼하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낸 거잖아요.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는 건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당한 건지
알고 싶어서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댓글들이 이상했어요. 혹시 남편분이 먹는데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혼 숙녀 캠프 한번 가보세요.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닌가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냥 많이 먹는 사람이고 배려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있나요? 3개월도 안 돼서 이런 이유로 이혼하신 분 없겠죠. 근데 저는 진짜 못 살겠거든요. 매일 식사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뭘 사놔도 다 먹어치워지고 선물까지 먹어버리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혼이 답일까요? 아니면 제가 참아야 할까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말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어머니를 모셔?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 그럼 당신이 모시면 되잖아. 당신 사는 곳에 아파트 사서 모시면 되지. 그게 무슨 말이야? 너랑 같이 있으면 되지. 나랑 같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대로 들어서는 맞벌이 주부입니다. 큰아이가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되어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작은아이도 내년에 대학 들어갑니다. 남편과 저는 주말 부부 3년 차예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죠. 시댁은 제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예요.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저는 시댁의 모든 대소사를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28살에 결혼했어요. 시댁은 전형적인 옛날 집안이었죠. 누나들이 많고 외아들인 남편.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시어머니셨어요. 딸은 필요 없고 아들만 아시는 분. 결혼할 때 작은 아파트 하나 받았어요. 큰아이 낳고 땅도 조금 받았죠. 산소 땅이었지만요. 그래도 시댁에서 챙겨주시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큰아이 낳고 둘째 낳자마자였어요. 이제 네가 제사 다 맡아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하는 거야. 그때 제 나이 30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1년에 8번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다 제가 혼자 준비했어요. 1년에 8번. 10년 동안요. 계산해보면 80번 넘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전날부터 장 보고 재료 다듬고 밤새 음식 만들고. 근데 시어머니는 부엌에 안 들어오셨어요. 너가 알아서 해. 그게 끝이었어요. 제사 당일 아침 시어머니는 운동 가세요.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 준비하고 남편은요? 자요. 제사 지낼 시간 되면 그때 일어나서 상 받고 절하고 제사 끝나고 음식 나눠 먹고 설거지는 당연히 저 혼자죠. 수고했어. 그 한마디도 없었어요. 당연한 거니까요. 며느리니까. 제사도 힘들었지만 명절은 더 했어요. 추석, 설날.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시어머니는 명절 아침에도 운동 가세요. 나 운동 다녀올게. 그럼 저는 혼자 부엌에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 끓이고 잡채 만들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면 20명은 됐어요. 고모들, 고모부들, 사촌 동생들 다들 앉아서 기다리고 저는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음식 다 차려놓으면 다들 먹고 저는 계속 부엌 오가면서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은 거의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요. 명절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부모님 생신날. 생일인데 밖에서 사 먹는 건 싫어. 집에서 해 먹자.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편하게 먹으면 안 되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말은 못했죠. 그래서 생신날에도 20인분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전국. 시부모님, 남편, 신우들은 앉아서 먹어요.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 나르고. 그때 들었어요. 며느리 있는데 왜 사 먹어? 맞아. 집에서 해먹는 게 제일이지. 시댁 식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요. 며느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집에서 해 먹어야지. 제가 있으니까
밖에서 사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10년 정도 그렇게 1년에 8번 제사를 지내다가 시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시아버지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사 줄이자. 명절만 하고 제사는 한 번만. 그렇게 해서 1년에 명절 2번, 제사 1번으로 줄었어요. 조금 숨통이 트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아버지 투병 생활이 시작되면서 병원 모시고 가고 간병하고, 물론 시어머니가 주로 하셨지만 저도 자주 도왔죠.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제사는 줄었지만 명절은 여전했어요. 여전히 20명 분량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그렇게 계속 살았어요. 작년부터 제가 변했어요. 더 정확히는 참을 수 없게 됐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20년 넘게 혼자 다 했어. 이제 좀 밖에서 사 먹자고. 여보, 어머니가 집에서 먹고 싶으시대. 그럼 당신이 해. 아니면 시어머니가 하시든지. 지랄지랄 했어요. 정말로. 남편도 놀랐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화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명절이나 생신날에 밖에서 사 먹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워 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집에서 해 먹는 게 제일인데. 중얼거리셨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그래도 시댁에서는 명절마다 수고했다고 100만 원 정도 주세요. 많이 주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당당히 받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100만 원. 명절마다 받는 돈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재료비만 해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20명 분량 음식 만들려면 재료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세요? 갈비, 고기, 생선, 각종 나물 재료, 전 부칠 재료. 거기에 시부모님 드릴 영양제값. 합치면 거의 100만 원이에요. 그럼 제가 받은 100만 원은 사실상 제 돈이 아닌 거죠. 그냥 재료비 환급받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제 허리는요. 명절 지나고 나면 허리가 나가서 거의 일주일은 고생해요. 20년 넘게 그렇게 일하니까 만성 허리 통증이 생겼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시댁에서 아파트도 주셨고 땅도 주셨으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군말 없이 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돌이켜보면 시댁에서 행복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요. 명절 때도 제사 때도 생신날에도 전부 일한 기억밖에 없어요. 종처럼 파출부처럼 혼자 일하고 혼자 뒷정리하고 그 흔한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요. 며느리니까요. 시어머니는 부엌에 들어오지 않는 전형적인 옛날 시어머니예요.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전부였어요. 신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올케가 해주니까 우리는 편하네. 그렇게 말하면서 앉아서 먹기만 했죠. 남편은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아니라요. 몇 년 전에 늦은 나이에 직장을 구했어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제 인생도 살고 싶었거든요. 직장 생활이 정말 재미있어요.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요. 제 일이 있고 제 역할이 있고 제 이름으로 인정받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울컥했어요. 20년 넘게 시댁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3년 전부터는 남편과 주말 부부가 됐어요. 남편이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거든요. 저는 원래 살던 집에서 아이들이랑 살고 남편은 주말에만 와요. 시댁은 여전히 차로 30분 거리지만 남편이 없으니까 조금은 숨통이 트였어요. 큰 행사 빼고는 제가 안 가도 되니까요. 올해 큰아이가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기숙사에 들어갔죠. 작은 아이도 내년이면 대학 들어가요.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넘게 아이 키우고 시댁이라고 제 인생은 없었거든요.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그렇게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제 직장도 있고, 이제부터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말에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동안 못했던 걸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제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니를 모셔야 할 것 같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니를 모셔야 할 것 같아.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 그럼 당신 사는 지역에 아파트 사서 모시면 되겠네. 뭐? 당신이 따로 사는 곳에 아파트 하나 사서 어머니 모시고 살면 되잖아. 왜 내가 모셔? 당신 어머니잖아. 나는 일 때문에 거기 사는 건데 어머니는 너랑 같이 있으면 되지. 뭐라고? 너랑 같이 있으면 된다고.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 어머니는 당신 어머니잖아. 그래도 며느리가 모셔야지.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모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20년 넘게 내가 뭐 했는데? 제가 소리쳤어요. 제사 100번 넘게 혼자 지냈어. 명절마다 20인분 음식 혼자 만들었어. 그래서 돈도 받았잖아. 돈? 재료비랑 약값이면 100만 원 다 나가.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어? 아파트도 받았고 땅도 받았잖아. 그래, 받았어. 그래서 20년 넘게 군말 없이 다 했어. 허리 나가도록 일했어. 난 할 도리 다 했어. 이제 나머지는 당신이 모셔. 당신 지금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남편이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이기적? 내가 이기적?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 20년 넘게 며느리 혼자 일하는 게 당연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나는 이제 안 그렇게 살고 싶어.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나 이제 50대야. 그래서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부터 내 인생 살고 싶어. 어머니 모시는 게 당신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야? 같이 살면 되는 거잖아. 같이 살면? 그럼 또 내가 다 해야 하는 거잖아. 시어머니는 부엌에 안 들어오시는 분이야. 당신도 알잖아. 나이 드셔서 그러시는 거지. 아니야, 예전부터 그러셨어. 며느리한테 다 맡기고 본인은 안 하셨어. 그래도 이제 나이도 드셨고. 그럼 더 일이 많아지는 거야. 병원 모시고 다니고 식사 챙기고 간병하고. 당신 직장 다니잖아. 낮에는 어머니 혼자 계실 거고. 직장 끝나고 집에 오면 또 일 시작하는 거잖아.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난 시댁에서 행복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하나도 없어. 전부 일한 기억밖에 없어. 종처럼 파출부처럼 일만 했어. 20년 넘게.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 있는 줄 알아? 한 번도 없어. 어머니가 표현을 잘 못하시는 거지.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신우들도 마찬가지야. 다들 앉아서 먹기만 했어. 나만 일했어. 당신이 며느리니까. 며느리면 사람도 아니야? 기계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기억도 없는 집에서 이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라고? 말이 돼? 남편은 여전히 저보고 이기적이래요. 받은 게 있으면 해야지.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집 며느리들 다 그렇게 사는데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20년 넘게 혼자 제사 100번 이상 지내고 명절마다 20인분 음식 만들고 생신날마다 상 차리고 허리 나가도록 일하고 그렇게 한 게 부족한 건가요? 이제부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나요?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게 이기적인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건가요? 한마디씩이라도 댓글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